네, 이제 그 가우스 소거법에 의한 선형 연립 방식을 R 풀기 위해서 R 스크립트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하 그 표기에서 U 플러스는 행렬 U와 C를 의미합니다. 네. 우선 개수 행렬 A, 지금 앞에 예제에서는 A가 3 곱하기 3 행렬이겠죠. 그래서 n로우가 3이고 n칼럼이 3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수 행렬은 그 행의 순서대로, 그래서 by row equal true로 나왔고, 행의 순서대로 그 9개의 수치값을 벡터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우변의 상수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3 곱하기 1 벡터가 되겠습니다. 즉 길이가 3인 벡터가 되죠. 그리고 P를 일반적으로 A에서의 행의 수가, 즉 이 경우에는 이제 변수의 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U.pls를 C bind A, B 해서 행렬 A와 벡터 B를 옆으로 병치시킨 형태가 되죠. 이 수치에서는 3 곱하기 4 행렬이 됩니다.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i는 이제 행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1에서 p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우선 피보팅이죠. 피보팅. 그래서 J를 i 플러스 1에서 p 플러스 1이 될 때까지 p.pls i, j를 p.pls i, j 나누기 p.pls i, i, 즉 대각선상의 요소로 나누어주는 이러한 나눗셈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즉 피봇 요소인 p.pls, 즉 대각선상의 요소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R 스크립트는 지금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u.pls i, i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피벗 엘리먼트는 자신과 자신을 나누어 줌으로써 업데이트된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i가 p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즉 맨 마지막 행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피벗에 들어가는 행이 맨 마지막 행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 아래 행들을 그 피봇이 되는 행에 어떠한 상수배를 빼줌으로써 하대각 부분의 값들을 0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상의 과정을 반복을 하면 가우스 소거법에 의해서 상삼각화가 되죠. 상삼각화. 어퍼 다이고날로의 형태로 U 플러스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의 치환의 방법으로 이 해를 구하게 되는데, 해를 구할 때는 그 마지막 x의 미지수의 마지막 값부터 구해야 되죠. 그래서 i가 p부터 1까지, 그러니까 1에서부터 p가 아니라 p에서 1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i가 p보다 작은 경우에는, 즉 마지막 행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행이 아닌 경우에는 그 뒤쪽 부분으로부터의 구한 값을 이미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값이 얻어졌으니까 그만큼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것이 되었을 때 이 x.i는 u. 플러스 i, p 플러스 1 빼기 temp 이런 식으로 해서 이 i번째 값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i가 바로 p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i가 p가 되는 경우 즉 맨 처음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우변항이 바로 xp의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의 그 루프를 돌리면 이 x의 값이 이제 얻어지게 되고 바로 x를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따라 읽으려고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방법은 앞 페이지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설명이 되었잖아요. 크게 두 단계였죠. 가우스 소거법과 뒤로부터의 지환. 이 두 단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고요. 그것을 잘 안 된 경우에는 내가 만든 이 스크립트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형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하는 그러한 아래 빌트인 함수가 있습니다. 딱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함수가 있죠. 그게 바로 solve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solve의 사용법은 계수 행렬, 이 수치에서는 3 곱하기 3행렬이죠. 그것과 우변의 상수 벡터를 지정해주고 solve a, b 하면 바로 해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solve a, b로 나와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상의 우리가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써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그 케이스가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죠. 역행렬의 정의를 볼까요? 역행렬의 정의는 p 곱하기 p 행렬 a에 대하여 ax equal ip는 p 곱하기 p 단위 행렬입니다. 즉 대각선상에 다 1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0인 그런 행렬이죠. ax equal ip를 만족하는 p 곱하기 p 행렬 x를 우리가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하죠. 모든 정사각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떤 행렬의 경우에는 역행렬을 갖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행렬이 있을 때, 즉 ax equal ip를 만족하는 행렬 x가 있을 때 그 행렬을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한다. 네, 이것이 정의입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 이 x라는 이 행렬이 p 곱하기 p 행렬이잖아요. 따라서 이 행렬 x의 컬럼들을 열 벡터들을 스몰 x1, x2, 벡터 x1, 벡터 x2, 벡터 xp라고 할 때 이 ax equal ip를 풀었으면 ax1은 e1, ax2는 e2, axp는 ep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e1, e2, ep는 소위 단위 벡터죠. 그래서
이 원은 첫 번째 엘리멘트가 1인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벡터이고 이 2는 두 번째 엘리먼트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P는 마지막 P번째 요소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거죠. 따라서 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선형 연립 방식, 이게 모두 세어보면 P계잖아요. P계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P계의 독립적인 선형 연립 방식을 푸는 것보다 간단한 것이 여기서 보면 계수 벡터는 모두 일치하죠. 우측의 상수 벡터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앞에서 구한 선형 연립 방식의 알고리즘이 있으면 바로 그 알고리즘을 써서 역행렬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빌트인 함수가 있죠. 그게 바로 solve라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방금 소개한 바 있죠. 그래서 solve a, 그리고 우변에 아까는 벡터를 지정했는데 벡터 대신에 p 곱하기 p 행렬 린 IP 즉 p 곱하기 p 정사각 대각 행렬. 근데 대각선상에는 모두 1인 즉 단위 행렬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바로 행렬 A의 역행렬이 이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